자, 8번 문제. 용도지구 지정과 건축 제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용도지구 지정도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를 하고 지정권자는 역시 국장, 시도, 대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지문들을 정리를 한번 하면 자, 용도지구는 일단 종류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죠. 용도지구는 첫째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한 종류가 있고, 자, 법으로 몇 개? 9개. 자, 대통령령은 아직은 몰라. 대통령이 정하는 지구 이렇게만 돼 있지 아직 개수는 없고. 또 마지막으로 뭐로? 조례로 만드는 지구도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조례로 만드는 지구는 신설이지. 신설하는 지구라고 말해. 그러면 신설할 때는 법과 영어로 정한 것 외라고 나와. 그러니까 법정지구 외에 뭐로? 조례로 신설할 수도 있다. 그러면 창원시에도 조례로 신설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지는 않다 그 말이야. 조례로는 지방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분이 나오는데 세분은 법으로 세분한다 이런 말은 없지. 아까 세분은 어떻게 된다고? 영과 조례에 의한 세분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영으로 세분할 수 있는 개수가 9개 중에서 몇 개? 5개를 세분해. 작년도 시험 문제가 뭐지? 5개. 자, 5개 이름 경관지구, 방제지구, 그리고 보호지구, 그리고 취락지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작년에 5개 세분한 것 중에서 옳은 것, 틀린 것 이런 식으로 물어봐. 5개고. 그다음에 이제 조례는 경관지구는 추가 세분 이렇게 말하지. 추가 세분. 왜 추가야? 여기서 한번 세분됐잖아. 대통령령으로 경관지구가 세분됐는데 다시 어디에서? 조례로. 그래서 어떻게 돼? 추가로 이렇게 말해. 그런데 문제가 요거 이제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그냥 세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왜 세분이야? 여기서 세분한 적이 없잖아 지금. 세분하지 않고 처음으로 뭐로? 조례로. 그러니까 시험에서 조례로 특히 세분한다 그럼 뭐를 말해? 용도지 특정 용도 제한지구야. 요런 거를 시험에서 물어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례로 하든 뭐 법으로 하든 간에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는 건 모두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이런 지문이 나와. 그리고 요 세분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도 이때는 그냥 뭐라고 나와? 세분한다 이렇게 나와. 원래 보호지구는 여기 세분됐는데 추가라는 말을 안 써. 왜냐하면 그중에 요거 하나만 따로 세분한다 해서 요건 그냥 세분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요 정도 이름만 알면 풀어낼 수 있는 시험 문제니까. 자, 지문 확인 들어갈게요. 자, 2번에 끝줄 2번 첫 줄의 끝줄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의한 지구를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해되나요? 요거지. 법과 영에 의해서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그 말이잖아. 그 다음에 3번 지문 둘째 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 고도,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 변경할 수 있다? 틀렸지? 고도가 아니라 방제가 들어가야 돼. 방제가. 이런 식으로 묻는 거야 시험에서. 그 다음에 4번 지문 둘째 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는 어떻게? 추가 세분하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와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뭐한다? 세분 지정할 수 있죠. 그럼 거기까지 말겠죠. 그 다음 2번에서 4번을 묻고 5번에서 8번까지를 묶어보세요. 그럼 5번에서 8번은 이제 행위제한 문제 바로 자 5번 고도지구는 항상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죠.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위반해서 건축할 수가 없죠. 자연취락은 무슨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여기서 꼭 층을 기억해놔. 자연취락은 몇 층? 4층 이하로만 해야 돼. 근데 5층짜리하고 뭐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 찾으시면 돼. 그다음에 집단 취락은 개발 제한 구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자연 취락은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하죠? 녹관 농자가 되지. 녹관 농자에서 취락을 지정한다. 그럼 자연 취락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럼 집단 취락은 그렇지.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거기 있는 5, 6, 7번을 제외한 용도지구 행위 제한은 어디서 정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9개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 9개 중에 3개만 알면 돼. 고도, 개발진흥, 취락 요거 3개 외우면 돼. 그럼 그거 외에는 무조건 무슨 계획? 관리계획이야. 그럼 8번을 봐요. 경관지구안의 건축 제한은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 찾아야지. 관리계획이 나올 수가 없잖아. 조례로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건축 제한 문제 나오면 9개 중에 3개만 알면 돼. 3개. 3개만 딱 5, 6, 7번 기억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뭐다? 조례로 끝에 그렇게 나오면 맞아. 조례로 안 써지면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10번에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자, 특히 9번의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방제지구 지정이나 변경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특히 방제지구는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 그리고 이제 복합용도는 무조건 2가지 기억하시면 돼. 복합용도는 3군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돼. 3군데 이름?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 안에다만 복합용도는 지정할 수가 있어. 그때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지정해야 돼. 만약에 일반주거지역이 3만이다. 그러면 그 3만에다 복합용도 다 지정한다? 아니다 그 말이야. 3만 중에 얼마? 만만 복합용도 지정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복합용도는 지역하고 숫자 3분의 1만 기억하고 하시면 돼. 그 외적 문제 나오면 못 맞춰.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니까 정리하시면 되고. 자, 11번이 이제 기출지문이야.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수 없다? 있다. 요걸 말하지? 법령에서 말고 뭐로?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요걸 낸 거야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그 11번에 있는 지문은 작년도 시험인가 나온 거야? 작년도 시험인가? 자, 그럼 8번에서 틀린 게 몇 번? 3개. 3번, 8번, 11번이 틀렸어. 다시 앞으로 아까 확인 다시. 아까 체크가 잘못되신 분이 있을 것 같아. 아까 우리가 4번까지 체크했죠? 5번부터 다시. 5번은 몇 번? 10번. 응? 10번 하나 틀렸고 또 없지 이제? 그 다음에 보너스 1번의 답은? 야, 보너스 2번에 2번이야 2번.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물었잖아. 그러면 1번이 기억하고 니은은 뭐만 실시 안 한다고? 도지적성만 생략하는 거잖아. 환경성 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에 들어가니까 모두 생략이니까 환경성 검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디귿이야. 그러니까 답은 2번이야. 3번에다 해놨지 또. 그렇잖아. 나는 아까 3번이라고 한 적 없어. 어? 기억 니은은 저거잖아. 기억 니은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 디귿은 환경성 안 하는 거고. 답은? 나는 그냥 답은 말 안 했어. 기억 니은 환경성 한다고 그런 거지. 답 2번이야? 응, 답 2번. 다시 6번의 답은 4번, 6번 또 2개야. 그 다음에 7번은 3번, 그리고 13번, 그리고 15번. 8번은 방금 한 거고.
번호 체크 잘했어 이제. 자 9번. 자 시설에 관한 문제야. 시설. 그래서 1번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 관리계획 결정하니. 그러니까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 바로 관리계획이잖아. 관리계획이야. 그런데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가 있어.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나요? 도시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무슨 시설 설치라는 지문이 나와. 그러니까 항상 앞에가 뭐 나와? 도시지역에서 뭐 설치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설치한다. 이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는 뜻이야. 뭐 결정 없이도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3번 지문이 나왔어. 도시지역에서 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바로 틀렸다. 이렇게 찾아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거야. 법조문은 2번인데 실제 시험은 2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뭐 설치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뭐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뜻이 돼. 그때는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국가가 관리할 때는 무슨 령? 대통령령. 대통령령에 가면 누가 하라고 돼 있다?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라고 돼 있어. 그 지자체 조례, 지자체 그럼 무조건 뭐 조례로 이렇게 나와야지. 조례로. 6번 도시개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맞아? 항상 공동구 설치는 시행자가 설치해요. 그때 규모는 200만 초과해야 돼. 그 구역 나오면 무조건 우리 과정에 관련된 것만 도시개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야. 거기서 200만 넘을 때 시행자가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 7번이 나왔지. 도시개발구역이 150만일 때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그러니까 150만 낸 적도 있고 330만 이상 낸 적도 있고 그래. 항상 이상은 얼마 이상? 200만 초과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8번에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당해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돼야 하는데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뭐를 거쳐야 돼? 심의 거쳐 수용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지. 원칙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두 개만큼은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심의 거쳐야 할 수 있는 경우야. 그래서 심의 거쳐 하는 거 이름 두 개 기억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뭐하고 뭐? 가스관, 하수도관이에요. 그다음에 9번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내야 돼? 점용 예정자하고 시행자가 부담하지. 그러니까 설치하는 사람이 시행자잖아. 그럼 시행자도 당연히 내야 돼. 근데 누구도? 점용 예정자도 내야 돼. 그다음에 10번 관리자는 누구냐? 특광 시장군수가 관리자죠. 그러면 11번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설치하는 자가 함께 부담해? 점용. 설치가 아니라 점용하는 자. 점용한 사람이 돈 내야지. 그럼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봐요. 공동구 설치 관리는 첫째 설치해 봐요. 설치. 그럼 설치해서 설치자 그러면 설치자는 누구? 시행자 이렇게 나와야 돼. 설치하는 사람은. 근데 시행자가 아까 무슨 구역이에요? 도시개발, 정비구역, 택지개발에서 얼마 초과? 200만 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나와야 돼. 순서가. 그러면 설치하는 사람이 나오면 비용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자, 비용은 반드시 누가 그러면 시행자하고 플러스 누구? 점용 예정자지. 아직 만들지를 않았으니까 점용 뭐야? 예정이야. 예정자. 점용 예정자. 그럼 관리 그러면 관리자는 누구고? 특광 시장 군수고. 그럼 관리할 때 비용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비용은 당연히 누가? 관리자하고 이제는 누구야? 점용자지. 설치할 때는 점용 예정자고 관리 비용은 누구? 점용자가 내야지. 점용자가.
그러니까 요게 기본 문제거든요. 요게 설치 관리가. 그래서 11번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가 아니라 점용하는 자야. 그래서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정하라 이렇게 놨고, 자 12번에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설치할 때 돈 안 낸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공동구를 점용 사용할 수는 있어. 대신에 공동구 관리자의 뭐를 받아서 허가 받아야 돼. 그럼 허가 받았으니까 이제 점용 사용하지만 뭐를 내야 돼? 점용료, 사용료 납부하면 돼요. 13번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 실시하여야 한다까지만 나와. 그 뒤에 삭제. 잘못 붙어서 뒤에가. 사업 목적으로 하고 그치면 뒤로 싹 치워. 내가 이렇게 옮겨 붙이게 하다가 뭘 잘못 붙인 거예요, 그게. 뭐 이쁘게 지우기는 그냥 빡빡 지우면 되지. 바빠 죽겠는데 그건 무슨 화이트로 이렇게 지우고 그러냐. 그냥 빨간색으로 쭉 끄면 되지. 깨끗하게 할 필요 없어. 합격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14번 공동구 관리자가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 13번, 14번이 계속 반복에 나왔잖아. 자, 그래 다시 한번. 자, 안전점검은 어떻게? 1년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건 몇 년? 5년마다야. 두 개가 이제 숫자 바뀌어서 잘 나오지. 그 다음에 15번에 공동구 설치 관리는 무엇과 똑같이 하면 돼?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에 의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찾고 이러면 틀리는 게 그 부분이야. 지금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문제인데 원칙은 무조건 무슨 시설? 도시계획 시설이야.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외가 세 사람이 있다지. 첫째 누구? 특광시장 군수, 도지사, 법인이야. 그래서 광역시설은 원칙도 잘 나오고 예외도 잘 나와. 원칙은 무슨 시설과 똑같이? 도시계획 시설과 똑같아. 왜?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기반 시설이 뭐가 돼? 도시계획 시설도 되고 기반이 뭐도 돼? 광역도 되고 같은 시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광역시설로 만들든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든 설치관리 방식은 똑같은 건데 예외다 그 말이지. 예외라는 것은 걸치다 보고 공동으로 이다 보니까 예외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는 설치, 관리 하여야 돼, 할 수 있어. 네? 내가 예외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꾸 틀리는 거잖아. 원래 공법에는 특광시장은 원칙으로 돼 있잖아. 근데 뭐만큼은 광역 만들 때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야. 그러니까 특광이 나와도 설치 관리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도지사도 설치 관리 할 수 있고 법인도 설치 관리 할 수 있는 거야. 광역만큼은 사람 이름이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라냐, 예외. 사유가 나와, 사유가. 그럼 이 사람이 설치 관련 사유는 협약을 체결했거나 이렇게 나오지. 왜 협약이란 말이 나올까? 걸쳤잖아. 공동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협약이 나와야지. 아니면 뭐 해야 돼? 협의회. 그러니까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오지. 협약 체결했거나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는 누가? 특광시장으로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다시 협약 체결 안 됐거나 협의회 구성이 안 됐다 이 말 나올 거야. 안 됐는데 같은 도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같은 도에 속해 있으니까 누가? 도지사 이렇게. 시험에 이게 길어서 안 나온 거야 시험에서. 이 지문을 다 쓰려면 길잖아.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 지문이 거의 안 나와 시험에서.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도 틀리기 쉬운 게 이거야. 원래 국가계획하면 누가 나와야 돼? 국장이잖아. 근데 광역만큼 누구야? 법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험에 자꾸 틀린 게 이 두 가지지. 요건 그동안에 우리가 원칙으로 나왔는데 광역에서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에 해당돼. 또 국가계획하면 반드시 누구? 국장인데 광역은 법인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출제하는 거야. 시험에서 출제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그 지문의 16번 지문. 광역시설은 특광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하여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야? 그렇지. 할 수 있다. 요걸 찾아야 돼. 다음에 17번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가계획 들어가도 누가? 법인에서 나오잖아. 그 끝문장 잘 봐.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 그래서 16번만 틀렸고 18번 기반시설은 종류가 약 50가지가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지. 세분할 수 있는 시설 3개.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요거 좀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종류 물을 때 보건위생하고 환경기초시설만 정확하게 알면 분류법 시험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 답은 전부 요거 알면 풀게끔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보건위생시설은 몇 개? 3개. 장사, 도축장, 종합의료. 이런 거 써놓고 무슨 시설 이렇게 연결시킬 거 아니야. 그럼 틀렸다고 찾으시면 돼. 그리고 환경기초,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시설, 그리고 수질오염 폐차장. 요 2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시설 분류법 엮어놓은 거 물을 때 요거 알면 답 다 찾게 줘. 시험 문제는. 그리고 21번 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 필요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맞나? 그래서 여러분 구분법이 있다고 그랬지 이게. 보통은 무슨 계획을 낼 때 그러니까 주로 그냥 행정계획 그래. 행정계획은 수립하고 뒤에 뭐부터? 기준, 또 입안할 때 기준, 또 작성할 때 기준 이런 거 묻잖아. 그러니까 행정계획에서 뭐 만드는 기준 물으면 전부 누구야? 국장이야. 근데 무슨 기준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뒤에가 뭐 들어가? 필요사 요렇게 들어갈 때 요거는 국토부령이 돼. 그러니까 요렇게 좀 구분하고 시험 문제 푸시라는 얘기야. 특히 계획에서 기준 나오면 전부 국장이야. 근데 계획이 아닌 쪽에서 무슨 기준자가 보이고 그 뒤에 뭐 나왔어? 필요상 여기까지 나와야 국토부령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좀 시험장 가서 팍팍 알아서 쓸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구분을 못하고 하잖아. 그러면 지문이 이게 맞은지 틀린지 그때부터 안 되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21번이 기준자 보였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 필요상 이렇게 보이면 그때는 무슨요? 국토부령 이렇게 답 찾으면 되지. 자, 그럼 9번의 정답 확인. 몇 번? 3번, 7번, 11번, 16번이 틀렸죠? 그거 확인했고. 자, 이제 10번 문제. 시설이 결정고시 됐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무조건 지금 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시설 단어. 시설이 결정됐다고 그랬잖아. 그럼 시설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 나온다?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해서 1번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2년 경과됐어.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그 시설 중에 요건이 갖춰져. 기역, 니은이 요건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됐다든가 수립은 했는데 1단계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그 시설 부지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어? 개발행위 허가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되면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 공작물 설치, 건축물 개축, 재축. 근데 새로 만든 건 시행에 되게 몇 개월, 3개월 전 무상 철거 이런 말 나온 거지. 그게 2년짜리 해당돼. 그 다음에 2번 시설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3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뭐를 검토?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를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하죠. 보통 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 몇 년인데? 5년이잖아. 근데 여기는 시설이야. 시설이 들어가면 5년 아니야. 시설자가 들어가면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뭐 안 하면 사업을 안 했을 때지. 안 했을 때 뭐 한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3, 4, 5번 묶으세요. 3, 4, 5번이 전부 10년짜리잖아. 3, 4, 5번이. 3번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어.
그때 지목이 돼. 그럼 뭐 들어가야 돼? 매수 청구지. 근데 매수 청구는 누구가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소유자야 임차권 다 돼.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땅 사가세요. 그런데 임차권자가 사가세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항상 매수 청구 누구만? 소유자만이 할 수 있어. 소유자만이. 그럼 매수 청구하려면 기준 두 가지 맞아야 돼. 10년 안에 사업 안 하고 지목이 뭐? 대 두 가지 맞아야 돼. 그 다음에 5번 지문, 4번 지문. 시설이 결정고시 됐을 때 기역, 니은 먼저. 몇 년 안에 사업 안 하면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했지? 이럴 때 매년 지방에 보고할 수가 있어. 그런데 10년이 아니더라도 시설 결정된 것이 자 기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는 말도 있네. 그러니까 지방에 보고하는 건 사유가 두 가지야. 자, 설치하려고 결정했다가 설치할 뭐가 필요가 없어진 경우도 보고해야 되고 10년이 지나도 사업 안 해도 보고해야 된다. 그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어. 그때 조건이 시설의 실효시까지. 시설에 실효되는 시기가 몇 년? 20년. 시설의 실효는 20년이잖아. 그래서 20년까지 뭐가 없어? 집행계획 없어. 그러니까 결론 20년 다음 날이면 실효되는데 몇 년 지났어? 10년 지났고 앞으로 10년간도 집행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10년 기다리지 말고 미리서 무슨 신청하라? 해외대 신청하라. 그 내용이 10년이지 또? 그래 10년짜리 세 가지 다시 해봐. 매수 청구가 되려면 똑같이 10년 안에 사업 안 했어야 돼. 근데 매수 청구는 지목이 뭐 해야 돼? 돼야 돼. 그다음에 보고할 때는 10년 안에 사업 안 하면 보고하는 거고 또 설치할 필요가 없어도 보고하는 거지. 해제 신청할 때는 10년간 사업 안 했는데 실효시라는 지문이 나와야지. 실효시, 시설의 실효시까지 무슨 계획이 없다? 집행계획 없다. 그 말이 나와야 해제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지. 마지막은 20년간 사업 안 하면 20년에 무슨 날?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이 돼. 그럼 효력 상실되면 무슨 고시? 실효고시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 추세가 이렇게 나와. 한 개만 딸랑 내는 게 아니라 딱 5개 지문을 다 넣어놓고 틀린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날짜별로 2년, 자 3년, 10년짜리 3개, 20년짜리 하나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지. 그럼 이제 11번부터 이제 들어가면 이제 10년짜리 매수 청구 나와. 국토개혁법상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때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아니다. 형성권은 아니야. 매수 청구한다고 해서 꼭 사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지.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나왔고 그 10년 안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나왔어. 두 번째, 일의 기간 안에 시설 사업에 실시계획의 인가나 또는 그에 상당한 절차가 행해진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 청구할 수 없다고 해놨지. 그러니까 이미 10년간 사업 안 했는데 무슨 인가는 있었어? 실시계획 인가는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인가가 있었다는 건 무슨 권리 받았어?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놨을 때는 사업은 안 했어도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목이 뭐 해야 돼? 그 지목이 대인 누구만이? 소유자만이 매수 청구하지. 그때 토지 나오면 토지만 해당돼. 건축물 정착물 포함이야. 포함. 항상 공법은 토지 그러면 건축물 포함. 건축물 나오면 토지 포함.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4, 5, 6번이 매수 의무자야. 4, 5, 6번이. 원칙은 누구? 특, 광, 시장, 군수가 매수 의무자죠. 그런데 5번. 자, 철쭉 끝에 밑줄 긋은 거.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매수 의무자가 돼. 그 6번에서는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도 매수 의무자가 돼. 자, 다시 아무 말 없으면 누구한테 매수 청구해? 특광시장군수. 설치관리 의무자가 정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매수 청구하라 이렇게 나와. 시행자가 정해졌다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라 이렇게 정해져.
그 다음에 아까 5번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그랬지? 근데 설치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설치한 사람한테 매수 청구하라 이렇게 나오지 시험 문제가. 그 다음 7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업을 결정하여 소유자하고 매수 의무자에게 통지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알린다고 그러지.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해야 돼. 7번이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왜? 있은 날 아니지? 받은 날이지? 이렇게 틀리게 주는 거야 시험에서. 모든 날짜 기준 첫 번째 날짜는 무슨 날이야? 받은 날이야. 받은 날. 글자 하나 차이야. 있은 날, 받은 날. 어디가 틀린지 알겠지? 그 6개월 앞에 있은 날부터가 아니라 받은 날이라니까. 앞으로 공법 시간에 날짜 나오면 무조건 앞에 확인해야 돼. 앞에 무조건 날짜 나오면 앞에가 무슨 날? 받은 날이야. 받은 날. 받은 날 6개월이야.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이제 2년은 무슨 날이야? 그렇지. 끝에가 알렸잖아. 알렸으니까 알린 날로 2년이 되지. 요걸 시험에서 주는데 헷갈리게 주는 거야. 응? 다시 매수 여부 결정 그럼 뭐한 날로 몇 개월? 받은 날로 6개월.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알린 날 2년이야. 알린 날 2년. 그렇게 답을 외워. 그 다음에 8번 지문. 그러니까 7번 틀린 거야 지금. 8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항상 뭘로? 현금으로. 맞지? 현금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9번 매수 의무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소유자가 원할 때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틀렸지? 뭐가? 국가. 이제 눈치껏 해. 지자체는 굵은 글씨잖아. 국가는 아무 말 없잖아. 이게 기출 지문이야. 시험에서는 왠지 국가가 들어가면 맞을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항상 여기는 누구 해야 돼? 지자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해. 지자체. 그러면 9번부터 13번까지 묶으세요. 그 채권에 관한 문제야. 9번부터 13번이. 자, 그러면 10번 들어가 봐.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맞아? 그러면 두 가지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소유자가 원해도 발행할 수 있고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행이 돼. 그럼 원하지 않았을 때 발행하는 방법은 그 밑에 거야. 그 밑에 거 11번이 뭐야?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는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채권을 발행해. 대신에 이때는 금액이 얼마? 3천 초과했고 초과 부분이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해. 자, 다시 정리. 채권이 나오려면 매수 의무자가 누구여야 돼? 지자체. 그러면 지자체가 발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소유자가 원해서 발행해. 그럼 원해서 발행할 때는 금액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또 거기다 3천 이렇게 써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소유자가 원할 때는 금액 상관없어. 근데 소유자가 원하지 않았을 때는 두 가지 토지 이름이 나와야 되고 얼마를 초과해야 돼? 3천 초과를 해야 돼. 자, 그럼 그 밑에 맞았고 12번 상환기간은 채권은 기본적으로 얼마야? 10년 이내야 돼. 그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좀 많이 준다 그 말이겠지? 이상으로 주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상환기간 이율은 뭐로 정해? 조례로. 왜 조례야? 그렇지.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니까 조례로 해야지. 그러면 채권 발행 절차는 그 밖의 절차는 무슨 법으로? 지방재정법. 왜 지방재정법? 지자체니까. 그래서 항상 9번부터 13번까지는 계속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문들이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14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무슨 법? 다른 법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매수 가격 절차야. 매수 가격 절차. 그다음에 15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 아까 몇 개월? 안 하기로 했다. 6개월. 매수업의 결정 6개월이잖아. 그럼 6개월이 됐는데 나 안 사기로 결정했다. 이런 경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소유자들은 다시 무슨 허가 받으면 돼? 개발임의 허가만 받으면 되지. 그럼 개발임의 허가가 먼저예요? 매수 청구가 먼저야? 에? 이걸 시험에 낸 거 아니야. 매수 청구를 해야지. 그게 먼저지. 매수 청구했더니 안 사기로 결정하니까 무슨 허가? 개발임의 허가 받아. 근데 여러분 시험 반대 나온 거잖아. 개발임의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가 안 나오니까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만 틀렸지. 그거는 항상 뭐가 먼저야 돼? 매수 청구해보고 안 하기로 결정하니까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순서가. 그럼 허가 받는데 다가구 주택으로 3층 이하인 것? 단독이어야 돼. 순수한 단독.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 하면 종류가 몇 개예요? 단독, 다중, 다가구, 그리고 공간이지? 근데 이런 건 안 되고 요것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다가구니까 아 단독이다 이러지 말란 이야기야. 순수한 단독만 3층 이하짜리가 돼. 그 1종, 2종 근생도 몇 층? 3층이야. 그리고 공작물. 이때 공작물은 층수 있고 없고? 없고. 공작물도 3층이야 그러면 안 돼.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붕이 있다 없자잖아. 지붕이 있어야 그 건축물인데 그 지붕 없는 거에다 층수 올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작물은 층수 3층이야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마지막에 1종, 2종 근생 중에서는 4가지는 안 된다고 그랬지. 자, 4가지.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이야. 왜 안마시술소는 밑줄이 그어졌까? 그렇지. 안마원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안마원은 1종이야. 1종. 안마시술소는 2종이고. 참고로 여러분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페이지를 쭉 넘겨서 26을 한번 볼까? 응? 26이 아니라 이거 없나? 아, 26의 하단에 봐봐요. 참고사항 용도분류 있나요? 거기에 비슷비슷한 거 다 써놨어. 15번, 15가지를 써놨어.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는 요거 정도는 비교 가셔야 돼. 안마오는 1종이다, 안마실도 2종이다 하고 써놨잖아. 나중에 읽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굳이 아까처럼 밑줄 그어진 거 첫 글자 암기하지 말라 그 뜻이야.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첫 글자로 갖고 가서 시험 문제 못 풀잖아.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은 왜 당황하냐면 암기 몇 개 갖고 시험장 가서는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첫 지문을 모르면 문제 풀지를 못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문을 읽어서 이해하셔야지 암기법으로 막 몇 개 외우시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야. 공식은 암기해야 돼. 공식은 암기하면 문제가 풀어지지. 근데 지문을 첫 글자로 좀 기니까 외운다고 뭐 이렇게 외우더라. 다난노다 이렇게 외우고 가대. 근데 틀리고 나오잖아. 그렇게 시험장 가면. 그렇게 외우지 말란 이야기야. 그래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 그러면 11번에서는 몇 번이 틀렸나요? 7번. 그 다음에 9번. 그리고 15번이야. 체크됐죠? 응? 체크됐어? 자, 12번.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문제네. 그럼 시간이 안 되겠다. 조금 쉬었다가 12번을 다시 할게요.